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MT의 이연아입니다. 저번 주가 첫방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흘러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새학기라 정신없어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데요. 이리저리 술자리에도 가게 되고 술자리에 가면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나요?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 아니면 새내기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친해지는 동기들이랑 한 잔만 하고 헤어질 수는 없죠. 마시다 보면 차는 끊겨가고 자취하는 믿음직한 친구들이 잔을 따라주고 또 한 번 밤을 하얗게 새우게 되죠. 그래도 강의실은 제 시간에 늦지 않게 가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요. 첫 주는 어찌어찌 강의 소개하고 끝나는 수업이 많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새학기의 시작이 되겠네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고요. 그럼 MT의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비 인 타임 촬영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어찌 보면 술과 관련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걸로는 맞출 수가 없으니 좀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뮤지컬이 원작인 영화, 재즈의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영화. 2003년 아카데미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상과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뮤지컬을 원작으로 둔 영화 중 단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인데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최고의 제작진과 리처드 기어, 르네 젤위거, 캐서린 제타 존스 등의 최고의 캐스팅, 뮤지컬과 영화의 접목을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히 재밌으니까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내용도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짜여진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하나의 노래와 춤 속에 사회를 비꼬고 말하고 싶은 바를 여실히 드러내죠. 그런데 뮤지컬 시카고도 책을 각색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1924년 시카고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재판 과정을 토대로 당시의 법정 기자 모린 달라스 왓킨스가 쓴 책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이것이 1975년 뮤지컬로 각색되고 2003년 드디어 영화로의 변신까지 오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영화 조연을 맡은 캐서린 제타 존스가 당시 임신을 한 상태로 영화를 찍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 2003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영화 외적인 얘기는 끝내고요. 이제부터 영화 줄거리를 설명할게요.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며 연예계를 동경하는 순진한 록시아트. 우리의 주인공이죠. 록시아트는 바람 부는 도시 시카고가 약속하는 모험으로 가득한 화려한 삶에 끌리게 되죠. 록시의 단 한 가지 소망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인데요. 재즈클럽의 코러스 싱어로 일하던 록시는 착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재즈클럽의 사장과 절친이라고 말한 프레드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배치기의 젊은이의 양지. 줄거리 계속 얘기할게요. 자신을 무대 위의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프레드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타가 되려는 꿈이 좌절되자 록시는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착한 남편 아모스는 록시의 살인을 단순 강도로 위장하고 대신 감옥에 가려 하죠. 하지만 경찰의 조사 도중 진실을 알게 된 아모스는 결국 록시를 감옥에 보내게 되죠. 아름답고 매혹적인 시카고 최고의 보드빌 배우. 보드빌 배우란 통속적인 춤, 노래 등을 섞은 쇼에 출연하는 배우를 말하는데요. 벨마 켈리는 여동생과 남편이 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총을 쏘죠.
결국 벨마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죠. 이미 언론에 의해 희대의 살인자로 찍힌 벨마는 무죄 석방 후 대가를 담보로 간수 메트로볼을 매수하여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최고의 변호사죠. 록시와 벨마가 같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도중 벌어지는 해프닝을 재미나게 그린 영화 시카고입니다. 부패하고 퇴폐적으로 변한 당시의 사회를 날카롭게 날이 선 칼보다는 보일 듯 말 듯 숨겨둔 단검으로 관객들을 푹 찔러주는 영화,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즐거운 향연으로 빠져보세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리키 마틴의 라빌라비다 로카입니다. 영화 시카고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을 골라야 한다면 어느 것으로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워낙 매력적인 영화라서 말이죠.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는 살짝 벗어난 장면인데요. 주인공인 록시의 착한 남편 아모스의 아리아가 영화 안에서 딱 하나 나옵니다. 아모스는 정말 바보같이 저번 주에 소개한 포레스트처럼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는데요. 그가 포레스트와 다른 것은 바로 자신의 처지를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배신하고 인기만을 바라보는 아내를 우직하게 기다려주죠. 록시가 법정에서 동정표를 받기 위해 아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아모스는 병원으로 가는 록시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자신의 이름을 미스터 셀로판이라고 지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서로를 알아보지만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투명하기 때문에 나란히 걸으면서도 곁에 있는 걸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그의 노래 가사처럼 그의 존재를 아무도 인식하려 하지 않죠. 그 애절함을 노래로 부르는 아모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의 슬픔은 어느 때보다 깊숙이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시카고는 화려한 영화이지요. 사람들은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재즈로 가득 채우죠. 술을 마시고 웃음을 퍼뜨리며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죠. 하지만 진실은 그 무대에 서지 못하고 셀로판 종이처럼 투명하게 관객들 앞에 있을 뿐이죠. 공지영이 쓴 도가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은 조용하다. 오히려 말이 많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죠. 지금 세상도 노력해야 보일 듯한 또 들릴 듯한 진실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거짓의 공연장에 가만히 있습니다. 진실은 숨어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김찬중, 진행의 이현아였습니다.